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학교의 법인 인가 부분 그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그 교육법 안에 대안학교법이 있는데 대안학교는 실제로 진짜 학교 부지라든지 이걸 교사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교육과정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운영위원회 요런 것들을 일반 학교와 거의 동일하게 다 구성을 하고 있어야 돼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90%의 대안학교들은 다 어떤 상태였냐면 미인가 대안학교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미인가라고 했던 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학교 밖 아이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국가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미인가 상태인데 소송에 들어갔고 초중등 교육법에 있어서는 대안학교가 지금 이제 폐소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것이 막 특별히 법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2021년도에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는데 대한교육기관이라고 조금 완화시켜서 대안학교보다 좀 더 완화시켜서 하자 해서 이게 법령이 발표됐고 2022년 올해 1월 11일에 시행령이 나왔어요. 시행령이라는 건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고 너희 어떻게 등록할 수 있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연락을 해봤을 때 아직 서류도 안 나왔더라고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절차. 그래서 5월 달이나 뭐 공청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7월 달부터 서류를 접수를 충남도청에서 받을 거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7월 달에 이 정도 규모면 사실은 대한교육기관에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안에서 아직까지도 저는 일단 한다고 결정을 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 고려 사항이 있는 건 처음 시작할 때는 법령 자체가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밀양에 요양병원에 불나니까 요양병원에 화재 관련된 현행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법들은 계속 바뀌는데 지금 대한교육기관법은 그 안에 내용을 터치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조건 그 도청의 교육감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는 뭘 결정할 수 있냐면 학교를 폐교하겠다, 기관을 없애겠다, 하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용권을 가져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그래서 그 법안 때문에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기숙하고, 사실 저는요, 제가 한번 애들 앞에서 한번 울었는데, 애들한테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경찰이 왔을 때 애들도 불안해해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기관 등록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숙을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합법적인 기관이다라고. 근데 그랬을 때 앞으로 저희가 또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은 기도 중이고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하게 되면 7월 달에 그리고 저희가 조건이 다 돼요. 부지, 교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까지 다 조건은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제가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이거는 그냥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법인은 학교 밖 아이들, 여러분 다 자퇴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얘네들 학교 밖 아이들이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캠프,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지금 아이들을 모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미인가 대안학교이자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법인 안에서 아이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학교처럼 운영하는, 지금은 그냥 캠프처럼 국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캠프는 28일 미만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숙 학원에 준하는 방역법을 지켜요. PCR 검사를 다 하고 와야 된다. 외부로 출입을 할 경우엔 PCR 검사 재검사하고 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교직원들도 해야 된다. 환기하는 거 저희가 이제 KT에서 방역 업체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기숙 학원에 준하게. 만약에 단계가 높아지면 기숙 학원 단계가 높아져서 강의실에 평당 몇 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기준이 나면 우리는 또 그 기준을 나중에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추후에는 대한교육기관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가야 할지 이거는 기도 중에 있고 1차 결정은 저희 내부에서는 등록하자. 마이크 선교사님도 그렇고 일단 먹이는 거, 재우는 거를 법적으로 확실히 하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려돼요. 이것 때문에. 대한교육기관은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안 하고 그냥 아니에요. 대한교육기관이든 대한학교든 둘 다 학력 인정은 안 돼요. 네네. 학력 인정되어지는 대한학교는 알기로 13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학력 미인정이에요. 그 학력 인정을 받을 거면 국가에서 얘기하는 커리큘럼 있죠. 누리과정, 유치원은 누리과정처럼 그 과정을 따라야지만, 그걸 가르쳐야지 학력 인정이 돼요.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에 지금 조금 또 그런 게 외국어로 된 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교육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교육 교재가 거의 없어요.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다수 미국 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걸리기는 하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등록을 할 것으로 내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5월 달에 공청회가 끝나면 부모님들한테도 아마 공지를 좀 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근데 오늘 먼저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려요. 또 질문 있어요. 왜냐면 질문이 이게 학교에 관련해서 또 이게 모르면 괜히 오해가 되기도 하고 걱정만 되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텀을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거. 미국은 지금 기독교 교육이 많이 인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학력 인정도 되고 홈스쿨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딱 이거예요. 우리가 학교 교육 안 받겠습니다. 막 동성애 가르치는 거 성교육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대안이 없어요. 그럼 너네 뭐 할 건데? 했을 때 기독교 교육으로 하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가르칠 거예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기독교 교육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걸 기본으로 같이 좀 하실 수 있게.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나야 될 텐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청년들 가운데 정말 사역하겠다는 청년들 있으면 애가 잘하니 못하니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제 사람 만드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많이 좀 소개를 시켜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혼자 들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10명이서 들면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번에는 전반적인 오전에는 얘기를 했었고 아마 빠진 게 좀 아까 딱 끝나고 들어가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기억 안 나고 오후에는 재정과 관련했었고 오전 오후 강의들과 쿼스나 앤서 했던 것들은 잘라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한번 보시고 또 기회 되시면 계속 오셔서 그냥 진짜 놀러 오시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오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기도해 주셔요. 먼저로는 아이들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시겠지만 애들 기도는 당연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거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뭐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데 한 가뭄에 콩나듯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꾸준히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명철함을 가지고 아이들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게 또 믿지 않는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찬양하고 같이 파송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저희 그냥 마무리하고 아이들 얼굴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저 친구는 저희 집 둘째인데요. 사랑쌤의 첫째 아들 느낌이에요. 시선을 즐기는 친구라서 많이 쳐다보셔도 돼요. 이렇게 첫째 같은 경우는 막 쳐다보면 막 숨어요. 근데 쟤는 쳐다보면 자기 쳐다보라고 한 번씩 웃어주고 이렇게 달라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야 키우는데 헷갈려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느 장단에 막 이렇게 우리 애들도 하나하나가 다 인격체로서 다르니까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2월 달까지는 좀 영성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2월 달에 지금 아까 여러분한테 했던 교과서에 대한 설명이나 학문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좀 집중해서 사실 2월 넷째 주부터 이제 본격 들어가지만 집중해서 학문이나 학습 관련해서 들어갈 거니까 혹시나 부모님들 가운데 저것들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 아이가 저러다가 진짜 어떻게 수능 언제 본다는 거지 뭐 이렇게 저희가 안에서 나름은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주시고 아이들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